대한민국의 어느 도로. 이곳에는 미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한국인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근무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는 한창 차량이 정체되어 많은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미국인 남성은 자신의 앞에서 벌어지는 괴상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서서히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하고 맙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존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미국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약 10여 차례의 수상 경력까지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유능한 경찰이라고 자부하죠. 그래서인지 저는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경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미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있는 이곳 미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뿐이었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찰은 한 군데의 지역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파견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형식으로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1일 3교대를 원칙으로 한 개 팀씩 주간과 야간, 심야 근무를 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미국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NYPD 같은 초대형 경찰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규모 도시의 경찰들은 각 도시의 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장비도 부족해서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스와팀도 없는 곳이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당수 도시에는 도시보다 상위 조직인 카운티 보안관이나 카운티 경찰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미국만 바라보는 미국 바보이지만 한국 또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계기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독립심이 아주 강했고 아시아인이었지만 매우 터프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랄까? 친절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인함이 공존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한국인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나는 이미지여서 더욱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던 폭동 사건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죠. 제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며 한국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얼마 전 회사에서 한국으로의 파견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이 영 내키지 않았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도 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분단국가였기에 솔직히 힘든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더더욱 그곳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낙후된 도시로 범죄율이 아주 높은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임시 파견을 짧게 다녀올 것인지를 말이죠. 사실 이것은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한국으로의 파견은 그야말로 임시 파견이라서 짧게는 몇 달에서 길어야 1년 정도만 다녀오면 되는 거라서 저에게는 훨씬 이득인 선택지였거든요. 결국 저는 몇 달 여행을 하는 셈치고 한국으로의 임시 파견을 선택했고 마침내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짜를 계산했고 언제까지 제가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렸죠. 미국에 가족을 두고 가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에 파견을 가는 저를 시샘하는 듯한 제 딸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던 적이 있었죠. 제가 사용하던 전자면도기와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한국에 있는 저의 거주지로 택배를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딸내미가 느닷없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아빠는 어딜 간 거야? 한국에 간 거 맞아? 혹시 북한으로 간 건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서 나한테 그런 부탁은 왜 하는 거야? 혹시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한국에는 택배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온라인 주문 인프라가 거의 세계에서 1위로 손꼽힐 정도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택배를 받기 위해서는
수령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과정 없이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에서 택배를 하나 주문했다가 상자를 뜯어보기도 전에 도둑 맞은 경험이 몇 번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저에게 다소 이질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함부로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민성 하나만큼은 한국이 세계 1등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기이한 택배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소 편리한 택배 문화 하나만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미국보다 편리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지금까지도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분단 국가였으니까요. 저는 미국의 경찰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 또한 그에 못지않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미군을 떠나서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용자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겨나죠.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 목격한 군인들은 저의 이런 생각들에 다소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은 근육이 우락부락하여 딱 봐도 힘들고 어려운 임무들을 완수해낼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군인들은 그저 연약한 학생들쯤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목격한 군인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저는 한국의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 중이었죠. 그곳에는 군인을 단체로 태운 듯한 군용 차량이 한 대 있었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횡단보도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수레에 짐을 가득 실은 채 힘겹게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보기에도 위태위태한 그 노인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기 3초 전까지도 횡단보도의 절반을 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목격한 그 장면은 아직도 저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이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으니까요. 트럭같이 생긴 군용 차량의 뒤에서 군인들 대여섯 명이 내리더니 그 노인이 끌고 가던 수레를 밀어주었고 순식간에 횡단보도 불이 바뀌기 전에 다시 차량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작들은 대여섯 명의 군인들이었지만 하나의 몸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저런 군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저는 한국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한국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말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에 오게 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날짜를 계산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계산이었죠. 저도 모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의 속도와 분위기에 취해버렸습니다. 한국의 일 처리 속도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제는 미국의 느려터진 행정 속도에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게다가 자가용 차량이 없다면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미국의 생활은 어느새 잊혀진 생활이 되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편리하게 느껴져서 이제는 운전하는 것이 생소할 지경이 되어버렸죠. 저는 한국에서 야외 근무보다는 내근 위주로 했던 터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파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당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인생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국 동료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근무지로 향할 때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저 혼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근무지로 갔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동료와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지독하게 도로가 정체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자 저의 스트레스 지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분을 환기하고자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이질적이고도 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옆에 한국인 동료가 있음에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한 게 언젠데 아직도 이런 후진함을 간직하고 있느냐고 혼잣말을 했을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었습니다. 분명히 도로는 2차선이었지만 무슨 일인지 우리의 앞쪽에는 차들이 서서히 양옆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2차선을 3차선으로 만들려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멀리서 한 대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차량이 점점 더 우리가 있는 차량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주행이었죠? 아니, 설마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을 하는 건 아닐 테고 대체 뭐지? 해당 차량은 구급차도 아니었고 경찰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승용차인 것을 보면 일반인일 텐데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혹시 저는 본능적으로 만약 저 차량이 범죄자의 차량이거나 경찰에 의해 쫓기다가 역주행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영화를 많이 본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위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역주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러한 생각에 이르자 저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여차하면 우리가 범인을 체포하자는 말까지 나누며 작전 수행을 미리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차량은 우리와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차량과 마주했습니다. 모세의 기적과도 같은 장면을 목격한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역주행하는 차를 보고 한국과 사랑에 빠지다니. 그 차량을 범죄 차량으로 생각하여 체포하려고 했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기적 행렬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그 차량은 범죄자가 탑승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한국인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아내가 탑승하고 있었죠. 한껏 부풀어 올라있는 배를 부여잡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차량은 위급하게 출산을 해야 하는 임산부와 보호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당황한 보호자는 병원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보호자는 차가 막히는 구간을 이용하여 차를 잠시 정차시킨 후 앞차의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사정을 들은 도로의 운전자들은 마치 도미노 게임을 하듯 앞차가 다음 앞차에게 그리고 그 앞차는 또 다음 앞차에 전달하여 이러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저는 스스로가 미국인인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슬펐고 저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질투심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야 듣게 된 사실이지만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젊은 아빠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였고 아내와 아이도 모두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경찰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지만 한 번씩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 딸은 저를 놀리곤 하죠. 아니, 아빠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혼자서 실실 웃더라. 한국에 뭐 좋은 거 숨겨둔 거 있어? 설마 엄마 몰래 애인이라도 만든 거야? 엄마한테 다 이른다.